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지난번에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 그러니까 면회를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면회 안 받겠다라는 얘기를 변호인 측에서 했는데 다시 또 그냥 한다.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은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내일 접견을 간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요즘 좀 조용하긴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달 초죠. 정광훈 목사의 집회 가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는데 이제 다시 접견. 지금 저 장면입니다. 지금 뭐 너 대통령 해. 그때 이제 정광훈 목사 저 때인가요? 네. 너 내가 대통령 하려고 해. 했는데 그죠. 네가 해. 저 외교부 장관 아닌가? 저 대통령 때인가? 저건 대통령. 아, 저기서 임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 대통령 우리 윤상현 의원 대통령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했던. 지금 극우와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오히려 몇몇 의원들 또 일부 지도부도 극우와 오히려 거리를 가깝게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윤상현 의원이 내일 접견을 간다고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은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조금 의아해요. 안 한다고 했다가 접견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겠다라는 것들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변호인 간의 의견 충돌이 꽤 안에서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대응을 좀 우리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지금 그 시간도 부족할 텐데 계속해서 외부 접견을 하다 보면 변호인들과 입을 맞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과 변호인들의 어떤 그 변론이 안 맞는 느낌이 계속하는 게 이런 이유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그 안에서 밖으로 어떻게 하면 여론전을 더 확산시켜서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생각은 법률적으로는 포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여론전만 좀 애써보자라는 판단한 것 같고 윤상현 의원과 이제 김민전 의원은 뭐 누가 알다시피 정광훈계라고 봐야죠. 전광훈계. 정광훈계라고 탈당해서 기독자 이미 마음은 정광훈계. 그 다음에 당적은 국민의힘. 저는 저런 모습 정말 극혐합니다. 극혐. 저 사진이 저거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윤상현 그렇죠. 의원 지역구 오선하신 분인데 지역 구민들한테까 지역 구민에게 한 번이라도 저렇게 90도 숙이면서 저런 식으로 했을까 모르겠어요. 절은 많이 했을 텐데 큰 절이요. 진심으로 저렇게 했을까 싶어요. 지역 구민 생각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 구민이 저러라고 5번이나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얘기예요. 김민전 의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게요.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겁니다. 저렇게. 그렇죠? 예. 근데 윤상현 의원이 정치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선하시는 동안 본인이 계속 어렵지만 무소속으로도 2번이나 되고 5번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라는 어떤 관성에 젖어서 저러실지는 몰라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10년 동안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보수가 주류였고 보수가 조금이라도 많은 거. 그래서 보수만 잘 뭉쳐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현상을 이해를 못하고 과거 방식대로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저는 퇴행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진 다시 한번 지금 뭐 윤석 대변인이 극혐하는 사진입니다. 저 보세요. 저 전광훈이라는 사람의 태도를 보세요. 본인은 춥다고 장갑을 끼고 있어요. 원래 예의상 장갑 벗고 서로 끼고 있더라 하더라도 악수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죠. 저 사람은 뭐 90도가 아니라 막 95도 정도 이렇게 뒤로 기울어진 느낌이에요. 예. 서서. 저기 윤상현 의원한테는 영원히 박제로 남는 거예요. 정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창피하단 말이에요. 저 전광훈이라는 사람 도대체 뭔데? 저희 당이 뭐 총재도 아니고 뭐 뭡니까 저게? 지금 윤상현 의원은 잠깐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7원 윤 씨고요. 국민의힘 동구 미추홀구 을 당협위원장입니다. 지난 다음 총선 때 또 이쪽에 나오면 저희가 다시 창피해. 사진을 계속 올리면서 이 사진을 영원히 박제해서 올리겠습니다. 혹시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사진 주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정광훈 저장해놔야 돼요.
윤상현 의원이 한 말 있어요. 사람들이 1년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 1년만 지나면 까먹는다.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무책임한 얘기. 우리가 이제 안 까먹게 지역 계속 국민을 정말로 모욕하는 얘기고요. 그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왜 이겼냐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남영희 후보한테 2번 연속 이겼죠. 남영희 후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분이 나가셔서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윤석열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일단 2020년에 벌어졌을 겁니다. 그때 뭐 200몇 표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본인 객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인은 정치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5번 했으니까. 예. 저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벌써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도봉구 완전 폭탄 맞았잖아요. 폭탄 맞았죠. 괜히 김재섭 의원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면서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국민들이 잘 좀 바쁘니까 우리 민생에 잘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완전히 선을 넘은 사진이나 발언 이런 부분들은 각자 이제 24절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은 입춘으로 하자. 그럼 매년 입춘 때 저 이모티콘을 서로 퍼나르면서 노는 거죠. 논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입춘 인사는 윤상현으로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뭐 또 민주당에도 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그건 이제 한식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방법. 제가 좀 말을 좀 길게 하는데 조금만 예. 더 하면 저 두 분, 예를 들어서 윤상현, 김민정 두 분이 탄핵 결정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저는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바뀔지. 확 바뀌겠죠. 안 바뀔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안 바뀌겠지. 예. 그럼 그래서 정광훈 당으로 가는 어떤 거예요? 식으로 퇴행의 모습을 보이느냐. 저는 그 지점이 저희 당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극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탄핵이 결정되면 윤상현 의원 만약에 인용이 됐을 예, 경우에 예. 당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겁니다. 인용이 된다면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예. 근데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굴복과 비슷한 류의 주장을 하면서 정말 퇴행을 보일 거예요. 그때가 이제 결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때 당은 얼마나 강렬하게 그러한 모습과 절연하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절연한다고? 그러니까 퇴행을 보일 건데 네. 김민전 의원은 그냥 인간적으로 퇴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윤상현 의원은 전략적으로 이 뻔뻔한 행동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김민전 의원님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류의 거리에서의 이 압박 이것이 좀 약화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헌재 앞에 가면은 윤석열을 지키자라고 하는 지지자들 있잖아요. 현장에 가 있는 기자랑 오면서 연락을 했는데 몇 명 없대. 오늘 춥잖아요. 춥기도 하고 뭐 오전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하고도 취재를 했더니 점점 줄어들고 특히 이제 서부지법 침탈해가지고 66명인가 구속됐잖아요. 그 이후로 동원력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요. 젊은 층들은 거의 안 나오고 이제 나이분들만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일부 추우니까 추운 것도 컸어요. 아파요. 나오시. 나이 든 분들 확 줄어가지고 이게 조금 영향력이 축소가 점점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자기들끼리 분열했잖아요. 여의도파, 광화문파. 이게 뭘 의미하냐는 말이에요. 그거.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극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광화문파와 여의도파가 서울파와 부산파. 여의도파는 그 세계로 교회인가요? 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년보 목사 우리 어제 들은 얘기 소년보, 소년보 세이브 목사가 코리아. 세이브 코리아 뭘 세이브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이브 돈 코리아 세이브, 머니 세이브. 아 세이브 머니 싸움. 이분이 이제 정광훈이 부러웠던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쪽에 우리도 껴줘 그러다가 뭐라고 하니까 전환기 씨 쓰면서 확 키워서 그렇게 되면 조직을 동원하게 되니까 집회가 커져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전환기 씨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탁 옵니다. 그래요? 예. 오케이, 그럼 얘기 안 할까요? 얘기해주세요. 하셔야지. 저만 알면 우리- 어떡해. 맞는지 영상 모르겠지만 객잔 객주님들한테 얘기. 그 한동훈 대표를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게 신혜식, 신혜 한수 그렇지.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요즘에는 타겟이 전환기로 옮겨갔어. 한동훈 대표 욕을 안 해.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전환기 이 개 XX 소 XX 사람 잘못 건드려서 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거기 화력을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이 이상하게 튀었다.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싸워도 뭐 내부 전투는 늘 있기만 해. 민주당도 안도 내부 전투가 있었는데 좀 저열하게 그분들은 확실히 저열하게 싸우는 것 같아. 아니, 너무 재밌어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근데 저는 이 정강훈 씨의 이 근본적인 태생을 보면 저는 이 그 어떤 종교를 근본으로 해서 나와서 야외 집회를 하면서 헌금을 걷는 거 보고 저는 오랫동안 이제 그 종교를 기독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장사를 하나라는 종교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다가 그렇죠. 점점 이분이 정치화되면서 뭐 부정선거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의 보수의 강력 지지층들의 세를 공급해주는 그런 말하자면 중심점이 되면서 이분이 정치적으로도 장사를 하고 종교를 가지고도 장사를 하고 결국에는 돈이에요 목적이.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 보기에는. 가지고도 장사했잖아요. 알바끼. 맞아요. 교회 알바교에서 뭐 그거 받았잖아요 돈을. 그래서 이런 분이 과연 보수 쪽에 있는 게 온당한가? 그리고 예. 여기에 기대는 게 맞나? 그래서 윤상현 의원 오선했고 김민전 의원도 나름 교수까지 했던 분이면 좀 정신을 좀 다시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뭐 슈퍼챗이나 이런 것들도 후원 뭐 교회 하면서 뭐 이런 기부 받고 이 극우 전광훈 같은 분이 그런 것도 이게 되지만 이분이 머리가 좋더라고요. 알뜰폰 사업을 해. 전광훈 씨가. 맞아요. 네. 알뜰폰 사업을 해서 내 가까운 분이 어떤 어르신에게 들었는데 전광훈 씨가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에게 가입하면 한 달에 2만 원씩을 준대요. 비교원도 아니고 그렇게 비교원을 가입했어야지. 비교는 108만 원이잖아요. 108만 원. 한 달에 2만 원씩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이게 가능해? 하고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통신 요금을 당신이 얼마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준다. 2만 원을 내가 주는 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할인한 게 사실은 다른 알뜰폰보다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입자 보이한 마케팅도 되는. 지금 뭐 예전에 그 업체가 내놓은 슬로건이 유심히 애국이다. 뭐 이런 게 있다. 유심의 애국이다. 아니 지금 이런 장사치 종교인을 빙자한 장사치에게 그 90도 인사한 윤상현은 뭡니까? 정말. 아니, 근데 그게 진영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 분들 많이 있잖아요. 유튜버는 거기서 많죠. 보면 정말 대단히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쫙 얘기를 하면 바로 완판되는. 맞아요. 와, 이 정말 육개장 너무 맛있어요. 바로 완판. 그러잖아요. 그게 뭐 김호준 씨 방송도 그렇고 다른 유튜버들 방송도 그렇고. 자, 그게 맞나?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우리도 드네요. PP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완판 안 되죠. 아니 우리는 안타깝게도. 언론사잖아. 그러니까 우리 언론사인데요. 네, 그분들은 이걸 개인들. 보시자고요. 뭐 다른 얘기는 제가 뭐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당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당이 있지만 예. 비례대표 그 뭐 몇 석 한다고 하면서 비례대표 다 공천 출마했잖아요. 한 명도 배출을 못했죠. 3%가 안 됐죠. 예, 2.26% 나왔습니다. 2.26%의 의미를 잘 판단을 하시고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가 전지전능한 것처럼 하는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예, 그것만 저는 1번이 황보승이었죠. 맞아. 2번이 네. 석동현. 네. 그저 정강훈당. 정광훈 당시 둘다안 된 총선의 거잖아요. 비례대표들이 그러니까. 예. 그래도 2.16. 그래도 좀 당이 자기 정화 기능이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권영세 의원이 오늘 회의에서 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지층은 결집하고 결속을 했으니 이제 좀 쇄신을 나가자. 해 나가겠다. 저 그랬잖아요. 당은 네. 산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차별화를 해서 대선을 준비하는 모드로 들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태세 전환을 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근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을 두둔하고 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헌재를 공격하고 막 이런 걸 하다가 네. 태세 전환을 한다? 이게 너무 저는
그런 써서는 안 될 전략을 쓴 거죠. 예를 들어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전략도 쓸 수 있지만 그리고 살인범을 비우다가 갑자기 이제 거리 두자 뭐 이런 식이어서 저는 그게 좀 차라리 할 거면 지도부를 싹 교체해라. 국민의힘이 주요 정당인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그 지도부가 계속 그런 전략을 썼던 지도부가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뭐 한국 정치가 다 그렇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쌍권 체제가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예. 과대 표집 됐든 뭐 강하게 응답을 적극적으로 더 하든 지지율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붙어 있고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자신들은 맞아, 우리가 이 길 간 게 맞았어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죠. 시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